네, 저희가 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심사학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제시하는 노하우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투자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저희는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교 대상 기업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또 그동안 했던 지표들을 좀 이렇게 산정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제시를 했는데 VC한테 이게 또 안 먹힐 수가 있거든요. 안 먹힐 수 있죠. VC가 일단은 깎고 시작하는 게 좀 맞나요? 아니면 일단은 받아들이고 좀 거기서 객관적으로 뭔가 내고를 좀 해보려고 그런 측면이 좀 많은가요? VC도 네. 그 분도 나중에 이 회사가 잘 되면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깎으려고 하겠죠. 네. 그게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네. 다만 그러면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우리 이제 적정 밸류로 조정을 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아, 좋은 표현인데 적정 밸류로 그런데 조정하자. 네. 벤처 캐피탈에서 적정 밸류로 조정하자는 얘기는 다른 말하면 밸류를 깎자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네. 그런데 그러면은 뭐 그 얘기 안 들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가 벤처 캐피탈의 심사역이 그 얘기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러한 내용으로 뭔가 얘기를 할 때 나는 어떻게 답변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미리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라는 게 서로가 벤처캐피탈이건 아니면 스타트업이건 간에 서로 근거는 다 똑같아요. 이래 해서 이 밸류가 더 높아야 된다, 쌓아야 된다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얼마나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거냐.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스타트업들이 내가 밸류를 얘기했는데 심사역들이 이게 얼토당토않다고 해서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해서 난 밸류 모르겠고요. 우리 심사역이 먼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있어요. 네. 근데 너무 높은 밸류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기업이 먼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들이 이런 거다. 네. 사실은 우리 이제 시장 가서 물건값 흥정하다 보면 서로가 밑에서 시작하고 위에서 시작해서 접점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적정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먼저 하는 거가 좋은 것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게 벤처 캐피탈 심사역이 하는 것들도 내가 합리적으로 들려야 되고 우리 직원들도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고, 네. 또 반대도 똑같습니다. 와가지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또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누가 합리적이고 누가 근거가 맞냐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뭐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벤처 캐피탈을 반드시 한 곳만 만날 필요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뭐 다른 데도 만나서 동일한 얘기를 또 해보면서 네. 이들이 얘기하는 근거들이 서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다 보면,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그 적정하다는 그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 네. 밸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협상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어릴 때는 그 용산 같은 데 가서 컴퓨터 많이 사고 그랬어요. 네네. 약간 이 집도 가서 견적받아보고 이 집도 가서 견적받아보고 약간 이런 느낌인 네네. 것 같은데요. 근데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투자를 받는 것도 주식을 파는 거니까 네. 파는 사람이 먼저 밸류에이션을 제시를 안 하면 되게 신뢰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물건 사러 갔는데 노트북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 같이 느껴져서 맞습니다. 오히려 신뢰가 좀 확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네, 좀 네. 드네요.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밸류에이션이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다면 먼저 기업에서 밸류에이션을 제시하는 게 좀 예의 같은, 네. 에티켓 같은 네. 그런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고, 한쪽 VC만 꼭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쪽 VC도 만나보고 저쪽 VC도 만나보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해 서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런 부분 좀 들어보는 그런 과정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투자가 이 VC도 만나고 저 VC도 만나고 하다 보면 투자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조정되는 기간이 좀 상당히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길어지는 시간 동안 또 우리 회사는 성장해요. 네. 스타트업들은 또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한 두세 달 전에 얘기를 해서 한 100억 밸류에이션 불렀는데 지금 보면 갑자기 막 뭐가 계약이 큰 게 터지고 막 그래서 너무 싼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조정을 좀 요청을 하는 것도 신뢰가 아닌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네. 일단 두세 달이면 그 기간은 사실은 좀 짧기 두세 때문에 달은 좀 짧다. 그래서 두세 달 안에 이렇게 밸류에이션 조정을 요청하면 벤처 캐피탈에 있는 분들도 약간 짜증을 낼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6개월이나 1년의 세월이 흘렀다면
그때는 진짜로 뭔가가 좀 변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벤처 캐피탈에서 제가 네. 시리즈 A 투자를 받았어요. 네. 자, 1년이나 2년은 좀 지났어요. 그러면 그때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야 될 텐데 네. 얼마나 높아져야 되냐도 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물론 연대기적으로 시간대 순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뭐 1분기 뭐 하고 2분기 뭐 하고 3분기 뭐 한다고 하는데 네. 시간 순서도 중요한데 시간 순서보다는 각각의 어떤 마일스톤들을 본인들이 사업 계획서에 정해 놓으면 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아, 지난번에는 요 마일스톤까지 갔었는데요. 네. 협상하는 동안에 뭐 하는 동안에 어쨌든 시리즈 A 투자 받은 다음에 네. 요 다음 마일스톤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그 말이 맞나요 안 맞나요 라고 동의를 한다면 네. 마일스톤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밸류에이션 변화가 있는 건 사실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일스톤 변화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다. 통상적으로는 시간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마일스톤이 중요하고 오히려 시간은 거들 뿐. 네, 그렇습니다. 마일스톤을 달성하면 밸류가 올라가고 마일스톤을 달성하면 밸류가 올라간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뭔가 뭐 IPO 전략이든 뭔가 이렇게 쭉 프로젝션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몇 년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마일스톤 이렇게 제시하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네. IPO나 M&A가 아닌 것처럼 단계별로 목표들이 있을 텐데 네. 그게 작은 단위건 큰 단위건 마일스톤을 정해서 가야 되고 네. 반대도 이런 게 있어요.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저 회사 만났는데 1년 반이 지났어. 근데 네. 다시 만났어. 네. 그랬더니 시간은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동안 쓴 건 비용밖에 없어. 그러면 사실은 밸류는 더 떨어져야지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구나 다 어떤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마일스톤이라는 게 우리는 어떤 인력을 우리는 갖췄어요. 또는 뭐 지표는 뭐가 있어요. 네. 뭐가 진도 나갔어요. 어떤 네. 분을 또 모셨어요. 네. 뭐 어디랑 뭐 허가를 받았어요. 뭘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네. 다 중요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시고 네. 심사위원한테도 그렇게 와서 그 투자받는 일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2달 동안에 이거 했는데요 라고 설명하면서 네. 그러면 그 마일스톤이 만약에 마음에 들면 심사역이 야 이거 더 마일스톤 쌓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테니까 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의 어떤 그런 조정은 2, 3개월은 일단 기본적으로 짧지만 6개월 이상이 지났다 그러면 조정에 대해서 좀 얘기는 해볼 수 있고 네. 근데 그에 대한 근거가 네. 어떤 시간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마일스톤을 달성했다는 어떤 그런 확연하게 눈에 띄는 지표를 좀 네. 보여준다면 네. 조정에 대한 여지도 네. 있을 수 있고 심사위원들도 그건 억셉트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시에 여러 군데 얘기를 좀 만나보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만나봐야 돼요? 왜냐면 사실 투자받는 입장에서 그런 게 좀 걱정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뭐 20억을 클로징을 하려고 하는데 한 두세 VC한테 투자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한 2배수, 3배수로 좀 만나서 얘기를 해서 대여섯 개, 6, 7개 정도 만났는데 다 투자하겠다 그러면 어디는 또 컷을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까지 저희가 좀 만나보고 이런 게 좀 예의가 아닐까. 업계가 좀 좁다고 약간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맞는데 네. 일단 대략 한 3곳 정도 만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3곳 정도 만나면 네. 3곳이 다 설득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중에 한 곳만 얘기 설득이 되면 네. 그 설득되는 사람이 자기 주변 선수들 알아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네. 3곳 정도를 만나면 4곳 이상을 만나면 약간 소모전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3곳 정도 만나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 나가면 될 것 같다. 동시에 만나야 돼요. 어디 스타트업도 한 곳만 만나서 쭉 2, 3개월 가다가 소위 말해서 빠져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혹시 듣는 벤처캐피탈 사람들은 저보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다 페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벤처캐 이쪽도 마찬가지로 한 2-3곳 정도를 만나면서 그들도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밸류에이션 뭐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네. 또는 투자한 이후에 이 벤처캐피탈 심사역이랑 나랑 뭔가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다. 그렇죠. 또는 이 벤처캐피탈 하우스가 우리에게 더 많이 할 것 같다도 있을 테니까 네. 비교 대상이 딱 밸류에이션만 있는 건 아니어서 그래도 2-3곳 정도 만나는 거는 뭐 충분히 괜찮아 보인다. 네. 업계에서 동시에 한 2-3곳 정도를 이제 태핑하는 것은 뭐 신뢰가 아니다. 네. 그 정도는 VC들도 다 네. 억세트가 되는 어떤 그런 겁니다. 네.
또 이런 경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뭐 두세 곳을 만나는데 한 곳에 되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료를 계속 달라 그래요. 근데 자료만 계속 달라 그러고 검증만 한다 그러고 시간이 좀 너무 오래 끌어요. 네네. 그러면 이게 한 어느 정도 기간까지 갔을 때 저희는 더 이상 진행을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좀 신뢰가 아닐까.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러니까 준비가 얼만큼 돼 있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스타트업의 준비 문제일 수 있다. 결국은 만으로 2달, 한 8주 이상이 만약에 끌어지게 되면 그러면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주 이상의 결론이 안 나면 이게 6개월 이상 지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좀 전에 이제 그럼 스타트업이 뭘 준비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든 딜을 할 때는 끌려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벤처 기업 스타트업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유상증자 히스토리. 그동안 뭐 펀딩을 한 번도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유상증자 히스토리. 그렇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들은 소프트 카피와 하드 카피를 둘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둘 다. 그 다음에 IR 자료를 달라고 하겠죠, 그분들이. 그러면 그 IR 자료도 어떤 회사를 만났더니 간단한 걸 주세요. 어떤 회사를 만났더니 좀 복잡한 걸 주세요. 맞아요. 어떤 심사역을 만났더니 영문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심사역을 만났더니 한글이 좋은 것 같아. 이러면 일단 처음에는 영문 만들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영문도 하나 긴 거 하나 만드시고 국문도 하나 긴 걸 만드시고 긴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거를 대략 둘 다 한 20페이지짜리로 한번 줄여보시고 그리고 또 한 2페이지짜리로 둘 다 줄여보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템플레이트를 일단 갖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심사역이 나한테 질문할 것들이 쭉 있어.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뭘 질문할까를 질문지를 쭉 작성해 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서를 미리 준비해 놔. 그거에 대한 소프트 카피를 당연히 가지고 있다가 그들이 달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개가 그 목록에서 벗어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자료들을 소프트 카피를 동시에 보내고 근데 또 소프트 카피만 보내면 좀 정성이 약한 것 같이 보이니까 하드 카피로 출력한 걸 가지고 가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시간들은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뭐 과거에 그런 등기부등본 이외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디랑 계약을 한 게 있어요. 그럼 그 계약서 사본들도 미리 준비해 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하드카피로 들고 가서 설명을 했더니 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와가지고 다시 연락을 했더니 무슨 자료 더 주세요. 그러니까 또 주고 나서 또 일주일 동안 기다렸더니 무슨 자료 주세요. 이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좀 소모적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 투자 협상을 줄이는 노하우는 스타트업한테 오히려 더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료들을 미리 좀 준비하고 VC가 원하는 예상 질문들에 대한 어떤 답변 미리 준비하고 IR 자료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로우 데이터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뭐 버전에 맞게 좀 줄이는 왔다 갔다 이렇게 줄이는 그런 작업도 진행하고 예상 Q&A 같은 경우도 미리 딱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면 스타트업 내부에서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하다못해 1인 기업을 해도 거기에 돈 대주신 분은 있을 테니까 그 몇 분이서 공격자와 방어자 역할을 하면서 질의응답 문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이런 데 들어가 봐도 기본적으로 뭘 내야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것들 쭉 미리 준비를 하고 그러면 최소한 소모적으로 그냥 손가락 빨면서 VC가 다음 답변을 뭐라고 할까를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되겠다. 너무 잘 돼서 이런 경우는 정말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꿈 같은 얘기일 텐데 우리 회사가 너무 투자 면허가 높아가지고 두세 개 만났던 VC들이 다 투자하겠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 매너 있게 좀 거절하는 요령은 뭐가 있을까요? 비즈니스 하는데 매너 있다라는 거 사실